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운입니다. 비우자죠. 말할 운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말하는 것은 구름이죠. 구름이 굉장히 새카맣다. 비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눈설자입니다. 손우자입니다. 오른손 우 또는 돼지머리 개. 손으로 풀이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비우죠. 비 같은 게 손 위에 쌓인다는 거죠. 비는 쌓일 수 없고 눈은 쌓이게 되겠죠. 눈은 녹으면 비가 되니까요. 눈설이 되겠습니다. 구할 숫자입니다. 뭡니까? 비우자죠. 이을리. 비가 계속 와야 서임새가 있다는 거죠. 서일수, 구할수입니다. 비가 조금 오면은 가뭄에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비가 충분히 와야만이 가뭄에 해결된다. 해결함에 서였다. 서일수, 구할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얏입니다. 오얏을 자두를 말합니다. 자두를 오얏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심부름꾼 아시죠? 심부름하다. 심부름꾼이 먼저 하시고 오얏이 하면 되겠습니다. 나무 밑에 있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죠. 심부름은 보통 아들에게 시키죠. 그래서 심부름꾼이 그 다음에 자두나무니 오얏니 하면 되겠습니다. 철개 벼화자입니다. 아들자자죠. 여기서는 아들자자가 열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벼에 열매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수확하게 되겠죠. 때 계절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철개, 계절개. 계절이 오면 뭡니까? 늦가을에서 겨울이 오는 거죠. 맡길 유자입니다. 벼화자죠. 여자 여자입니다. 벼는 여자에게 맡긴다는 거죠. 곡관 열쇠를 여자에게 맡겼죠. 그래서 맡길 유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릴 여자입니다. 살미 말두자입니다. 살을 말로 된다는 거죠. 한 대, 두 대 결국 헤아린다는 얘기입니다. 헤아릴려입니다. 그 다음 과목화자입니다. 벼화 말두죠. 벼를 생산해서 말로 잴 때까지는 헤아릴까지는 어떤 성장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과정과 먼저 하시고 과목화 하면 되겠습니다. 벼를 심고 거두고 탈곡하고 그 다음 대로 세워져요. 헤아리죠. 그 과정입니다. 과정과. 그 다음 등나무 과자입니다. 풀초죠. 과정과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처럼 생긴 것은 등나무다. 등나무 과자가 되겠습니다. 등나무과.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천천이죠. 열십입니다. 열십을 모아서 붙이고 또 붙이고 옆으로 뭡니까? 미루어 놓는다는 얘기죠. 열십을 계속 하다 보면 천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천천입니다. 그 다음 방패간자입니다. 두이자죠. 그 다음 뚫을곤입니다. 두이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뚫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방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패간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뚫고자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방패다. 방패간자가 되겠습니다. 어조사우죠. 어조사우 갈루. 여기서는 갈루로 풀이하면 한자어는 쉽습니다. 곤배정자죠. 하나 일. 길거리를 감에 있어서 곤배를 하나씩 들고 간다는 얘기죠. 농과 밭의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곤배를 하나씩 들고 바깥으로 간다. 갈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조사우라고 하면 되겠죠. 갈우, 어조사우. 그래서 훈이 두 개란 얘기죠.
훈은 가리킬 훈자죠. 훈, 어조사, 간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갑, 갑옷갑입니다. 여기서는 갑옷, 전쟁 칠 때 입는 갑옷 있죠? 갑옷갑 하면 되겠습니다. 가로왈 뚫을 겁니다. 말을 하되, 가로사대, 말하자면 뚫을 수 없는 것이 갑옷이란 얘기죠. 뚫고 올라오지 못했죠. 갑옷갑입니다. 그 다음 말미암을 줍니다. 밭전이죠. 뚫을 겁니다. 밭에 뚫어져 나옴으로써 뭐가 생산이 된다는 거죠. 자란다는 겁니다. 이것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미암을유,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 뜻이죠. 별신자입니다. 가로알이죠. 뚫을곤입니다. 말하자면 아래 위로 뚫었죠. 확실히 뚫었죠. 확실히 뚫어서 자신의 뜻을 펼친다는 얘기죠. 별신자가 되겠습니다. 별신.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울 중자입니다. 일천천이죠. 그 다음 남은 것이 마을리자입니다. 1000개의 마을을 무게로 환산한다면 굉장히 무겁겠죠. 그래서 무거울 중입니다. 아이동자입니다. 설립자죠. 서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을리자죠. 마을에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란 얘기죠. 어른들은 논밭에 일을 하러 갔겠죠. 왜냐? 식량이 항상 부족했으니까요. 눈만 뜨면 농가 밭에다가 노동력을 제공했어야 했던 시절입니다. 동육동입니다. 나무목 해일이죠. 해가 나무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해가 뜰 무렵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겠죠. 그래서 동육동이 되겠습니다. 동육동. 이른 아침에 해가 뜨는 곳은 동쪽이다. 동육동이 되겠습니다. 마을리, 일천천, 설립. 설립은 서다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서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방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왕입니다. 흑토죠. 하나일입니다. 땅 위에 첫 번째 넘버원은 누구냐? 임금이겠죠. 임금왕입니다. 구슬옥이죠. 임금왕입니다. 남은 것이 불똥주.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슬이겠죠. 돈이 되지 않는 것을 임금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배 구슬이라. 구슬옥. 그 다음 주인주자입니다. 임금왕이죠. 또는 갈왕자입니다. 불똥주. 갈 때쯤 불을 켜는 사람은 누구다?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주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릴 여자입니다. 삶이 말두자입니다. 살을 말로 된다는 거죠. 한 대, 두 대, 결국 헤아린다는 얘기입니다. 헤아릴려입니다. 그 다음 과목화자입니다. 벼와 말두죠. 벼를 생산해서 말로 잴 때까지는, 헤아릴까지는 어떤 성장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과정과 먼저 하시고 과목과 하면 되겠습니다. 벼를 심고 거두고 탈곡하고 그 다음 벼로 대로 세워져요. 헤아리죠. 그 과정입니다. 과정과. 그 다음 등나무 과자입니다. 풀초죠. 과정과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처럼 생긴 것은 등나무다. 등나무 과자가 되겠습니다. 등나무과.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숫자입니다. 걸다 그리죠. 갈고리 골입니다. 비친 별이죠. 파인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내려오면 걸리기도 하고 갈고리처럼 파기도 하고 옆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삐치기겠죠.
파인불 땅을 파기도 합니다. 그것이 물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수자입니다. 얼음빅자입니다. 물수, 불똥주죠. 불똥이 떨어지니까 물처럼 흘러내린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얼음이라는 거죠. 얼음 위에 불똥이 떨어지면 물이 되겠죠. 그래서 얼음빙자입니다. 길령자입니다. 점주죠. 점주, 점. 물방울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물이 되는 거죠. 물방울이 모여서 길게 내려오면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령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몸기자입니다. 몸기자. 몸은 좌우 균형이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한쪽에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 몸기자입니다. 상자방이죠. 걸다 그립니다. 상자를 걸 때에는 몸이 필요하겠죠. 몸기자입니다. 그 다음 이미 이자는 뱀사자부터 먼저 살펴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사입니다. 뱀이 또아리를 튼 모양이죠. 뱀은 꼬리와 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사자입니다. 또아리처럼 틀고 있는 것은 뱀이다. 그런데 뱀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자는 잘려나갔죠. 뱀을 찾아보니까 이미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이미 이자가 되겠습니다. 몸기자는 좌우 균형이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몸기, 상자를 건다, 몸기 틀림없죠. 뱀사는 또아리를 튼 모양입니다. 꼬리와 머리가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뱀사. 그래서 이미 이자는 뱀을 쫓아가 보니까 이미 두 동강이가 다 있다. 그래서 엉켜져 있죠. 그래서 이미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천천이죠. 열십입니다. 열십을 모아서 붙이고 또 붙이고 옆으로 뭡니까? 미루어 놓는다는 얘기죠. 열십을 계속 하다 보면 천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천천입니다. 그 다음 방패간자입니다. 두이자죠. 그 다음 뚫을곤입니다. 두이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뚫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방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패간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뚫고자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방패다. 방패간자가 되겠습니다. 어조사우자. 어조사우 갈루. 여기서는 갈루로 풀이하면 한자어는 쉽습니다. 곤배정자죠. 하나 일. 길거리를 감에 있어서 곤배를 하나씩 들고 간다는 얘기죠. 농과 밭의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곤배를 하나씩 들고 바깥으로 간다. 갈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조사우라고 하면 되겠죠. 갈우, 어조사우. 그래서 훈이 두 개란 얘기죠. 훈은 가리킬 훈자죠. 훈, 어조사, 간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운입니다. 비우자죠. 말할 운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말하는 것은 구름이죠. 구름이 굉장히 새카맣다. 비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눈설자입니다. 손우자입니다. 오른손 우 또는 돼지머리 개. 손으로 풀이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비우죠. 비 같은 게 손 위에 쌓인다는 거죠. 비는 쌓일 수 없고 눈은 쌓이게 되겠죠. 눈은 녹으면 비가 되니까요. 눈설이 되겠습니다. 구할 숫자입니다. 뭡니까? 비우자죠. 이을리. 비가 계속 와야 서임새가 있다는 거죠. 서일수, 구할수입니다. 비가 조금 오면은 가뭄에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비가 충분히 와야만이 가뭄에 해결된다. 해결함에 서였다. 서일수, 구할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얏입니다. 오얏을 자두를 말합니다. 자두를 오얏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심부름꾼 아시죠? 심부름하다. 심부름꾼이 먼저 하시고 오야니 하면 되겠습니다. 나무 밑에 있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죠. 심부름은 보통 아들에게 시키죠. 그래서 심부름꾼이 그 다음에 자두나무니 오야니 하면 되겠습니다. 철개 벼화자입니다. 아들 자자죠. 여기서는 아들 자자가 열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벼에 열매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수확하게 되겠죠. 때 계절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철개, 계절개. 계절이 오면 뭡니까? 늦가을에서 겨울이 오는 거죠. 맡길 유자입니다. 벼화자죠. 여자 여자입니다. 벼는 여자에게 맡긴다는 거죠. 곡관 열쇠를 여자에게 맡겼죠. 그래서 맡길 유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릴 여자입니다. 살미, 말두자입니다. 살을 말로 된다는 거죠. 한 대, 두 대, 결국 헤아린다는 얘기입니다. 헤아릴 여입니다. 그 다음 과목화자입니다. 벼화, 말두죠. 벼를 생산해서 말로 잴 때까지는, 헤아릴까지는 어떤 성장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과정과 먼저 하시고 과목과 하면 되겠습니다. 벼를 심고 거두고 탈곡하고 그 다음 벼로 대로 세워져요. 헤아리죠. 그 과정입니다. 과정과. 그 다음 등나무 과자입니다. 풀초죠. 과정과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처럼 생긴 것은 등나무다. 등나무 과자가 되겠습니다. 등나무과.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천천이죠. 열십입니다. 열십을 모아서 붙이고 또 붙이고 옆으로 뭡니까? 미루어 놓는다는 얘기죠. 열십을 계속 하다 보면 천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천천입니다. 그 다음 방패간자입니다. 두이자죠. 그 다음 뚫을곤입니다. 두이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뚫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방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패간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뚫고자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방패다. 방패간자가 되겠습니다. 어조사우자, 어조사우 갈루. 여기서는 갈루로 풀이하면 한자어는 쉽습니다. 곤배정자죠. 하나 일. 길거리를 감에 있어서 곤배를 하나씩 들고 간다는 얘기죠. 농과 밭의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곤배를 하나씩 들고 바깥으로 간다. 갈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조사우라고 하면 되겠죠. 갈우, 어조사우. 그래서 훈이 두 개란 얘기죠. 훈은 가리킬 훈자죠. 훈, 어조사, 간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갑, 갑옷갑입니다. 여기서는 갑옷, 전직 칠 때 입는 갑옷 있죠. 갑옷갑 하면 되겠습니다. 가로왈 뚫을겁니다. 말을 하되, 가로사대, 말하자면 뚫을 수 없는 것이 갑옷이란 얘기죠. 뚫고 올라오지 못했죠. 갑옷갑입니다. 그 다음 말미암을 줍니다. 밭전이죠. 뚫을 겁니다. 밭에 뚫어져 나옴으로써 뭐가 생산이 된다는 거죠. 자란다는 겁니다. 이것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미암을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 뜻이죠. 별신자입니다. 가로알이죠. 뚫을곤입니다. 말하자면 아래 위로 뚫었죠. 확실히 뚫었죠. 확실히 뚫어서 자신의 뜻을 펼친다는 얘기죠. 펼신자가 되겠습니다. 펼신.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울 중자입니다.
일천천이죠. 그 다음 남은 것이 마을리자입니다. 1000개의 마을을 무게로 환산한다면 굉장히 무겁겠죠. 그래서 무거울 중입니다. 아이동자입니다. 설립자죠. 서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을리자죠. 마을에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란 얘기죠. 어른들은 논밭에 일을 하러 갔겠죠. 왜냐? 식량이 항상 부족했으니까요. 눈만 뜨면 농가 밭에다가 노동력을 제공했어야 했던 시절입니다. 동육동입니다. 나무목 해일이죠. 해가 나무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해가 뜰 무렵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겠죠. 그래서 동육동이 되겠습니다. 동육동. 이른 아침에 해가 뜨는 곳은 동쪽이다. 동육동이 되겠습니다. 마을리, 일천천 설립은 서다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서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왕입니다. 흑토죠. 하나일입니다. 땅 위에 첫 번째 넘버원은 누구냐? 임금이겠죠. 임금왕입니다. 구슬옥이죠. 임금왕입니다. 남은 것이 불똥주.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슬이겠죠. 돈이 되지 않는 것을 임금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배 구슬이라. 구슬옥. 그 다음 주인주자입니다. 임금왕이죠. 또는 갈왕자입니다. 불똥주. 갈 때쯤 불을 켜는 사람은 누구다?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주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릴 여자입니다. 살미 말두자입니다. 살을 말로 된다는 거죠. 한 대, 두 대 결국 헤아린다는 얘기입니다. 헤아릴려입니다. 그 다음 과목화자입니다. 벼화 말두죠. 벼를 생산해서 말로 잴 때까지는 헤아릴까지는 어떤 성장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과정과 먼저 하시고 과목과 하면 되겠습니다. 벼를 심고 거두고 탈곡하고 그 다음 대로 세워져요. 헤아리죠. 그 과정입니다. 과정과. 그 다음 등나무 과자입니다. 풀초죠. 과정과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처럼 생긴 것은 등나무다. 등나무 과자가 되겠습니다. 등나무 과. 한 방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왕입니다. 흑토죠. 하나일입니다. 땅 위에 첫 번째 넘버원은 누구냐? 임금이겠죠. 임금왕입니다. 구슬옥이죠. 임금왕입니다. 남은 것이 불똥주.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슬이겠죠. 돈이 되지 않는 것을 임금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 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배 구슬이라. 구슬옥. 그 다음 주인주자입니다. 임금왕이죠. 또는 갈왕자입니다. 불똥주. 갈 때쯤 불을 켜는 사람은 누구다?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주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사 간의 갈등이란 말 많이 쓰죠. 노사, 교섭. 이랄노자입니다. 이랄노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화 두 개가 성할개입니다. 성할개. 덮을맥이죠. 힘쓸력입니다. 그림으로 봐서, 글자로 봐서는 용광로 주변인 것을 생각하고 이 글자를 학습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성한 것을, 불이 활활 타는 것을 덮어놓고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용광로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일할로가 되겠습니다. 하여금 사자입니다. 하여금, 누구누구로 하여금이죠. 이 누구누구로 하여금 시키다. 일을 부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인변 아전니.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아전으로 하여금, 벼슬 아치로 하여금 일을 시킨다는 거죠. 적정한 봉급을 주면서요. 사람인변 아전니. 사람이 벼슬 아치로 하여금 일을 시킨다. 일을 부린다는 얘기죠. 일사, 일할로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고합니다. 외로울 고, 아이아자죠. 외로울 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자자죠. 오이고자입니다. 오이는 뭡니까? 자랄 때 각기 다르게 하나씩 달리죠. 다른 열매는 뭉쳐서 자라지만, 예를 들자면 포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열매가 달려있죠. 오이는 하나입니다. 오이와 같이 아들도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겠죠. 그래서 외로울 고자입니다. 그 다음 아이야자입니다. 아이야자는 절구구죠. 걷는 사람인입니다. 절구보다도 아랫부분에 걸으니까, 다시 말하면 절구보다 키가 적다는 얘기죠. 키가 작은 사람은 아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야자가 되겠습니다. 고아, 혼자 있는 얘기죠. 부모 없이.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들자 오이과. 오이는 열매가 하나씩 각기 자랍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알이 뭉쳐져 있죠. 하지만 오이는 하나씩 자라는데, 아이도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는 겁니다. 외로울 고. 그 다음 아이야자는 절구구, 걷는 사람인, 절구 키만큼 키보다 작게 걷는 사람은 아이다는 거죠. 그래서 절구구, 걷는 사람인, 절구보다 작은, 키가 작은, 아주 작은 사람은 아이다는 거죠. 아이야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대부분 다 알겠죠? 덜립자입니다. 덜립자는 삐친별 파인불이죠. 땅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풀나무를 삐쳐내고, 삐친다는 얘기죠. 해집는다는 뜻입니다. 땅을 파서 들어가죠. 그래서 파인불입니다. 삐친별 파인불. 그래서 덜립이 되겠습니다. 여덟팔입니다. 또는 나눌팔이죠. 나눈 것처럼 보이죠. 두 개로. 그래서 나눌 팔 먼저 기억하시고 여덟팔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다. 덜립, 땅속으로 들어가려면 해치고 땅을 파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덟팔, 나눌 팔 하면 되겠죠. 나누니까 두 개가 되죠. 그래서 나눌 팔, 여덟팔 되겠습니다. 한 방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왕입니다. 흑토죠. 하나일입니다. 땅 위에 첫 번째 넘버원은 누구냐? 임금이겠죠. 임금왕입니다. 구슬옥이죠. 임금왕입니다. 남은 것이 불똥주.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슬이겠죠. 돈이 되지 않는 것을 임금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배 구슬이라. 구슬옥. 그 다음 주인주자입니다. 임금왕이죠. 또는 갈왕자입니다. 불똥주. 갈 때쯤 불을 켜는 사람은 누구다?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주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사 간의 갈등이란 말 많이 쓰죠. 노사, 교섭. 이랄로자입니다. 이랄로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화 두 개가 성할개입니다. 성할개. 덮을맥이죠. 힘쓸력입니다.
그림으로 봐서, 글자로 봐서는 용광로 주변인 것을 생각하고 이 글자를 학습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성한 것을, 불이 활활 타는 것을 덮어놓고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용광로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일할로가 되겠습니다. 하여금 사자입니다. 하여금, 누구누구로 하여금이죠. 이 누구누구로 하여금 시키다. 일을 부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인변 아전니.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아전으로 하여금, 벼슬 아씨로 하여금 일을 시킨다는 거죠. 적정한 봉급을 주면서요. 사람인변 아전니. 사람이 벼슬 아씨로 하여금 일을 시킨다. 일을 부린다는 얘기죠. 불사, 일할로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고합니다. 외로울 고, 아이아자죠. 외로울 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자자죠. 오이가자입니다. 오이는 뭡니까? 자랄 때 각기 다르게 하나씩 달리죠. 다른 열매는 뭉쳐서 자라지만, 예를 들자면 포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열매가 달려있죠. 오이는 하나입니다. 오이와 같이 아들도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겠죠. 그래서 외로울 고자입니다. 그 다음 아이야자입니다. 아이야자는 절구구죠. 걷는 사람인입니다. 절구보다도 아랫부분에 걸으니까, 다시 말하면 절구보다 키가 적다는 얘기죠. 키가 작은 사람은 아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야자가 되겠습니다. 고아, 혼자 있는 아이겠죠. 부모 없이.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들자 오이과. 오이는 열매가 하나씩 각기 자랍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알이 뭉쳐져 있죠. 그렇지만 오이는 하나씩 자라는데 아이도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는 겁니다. 외로울 고. 그 다음 아이야자는 절구구, 걷는 사람인, 절구 키만큼 키보다 작게 걷는 사람은 아이다는 거죠. 그래서 절구구, 걷는 사람인, 절구보다 작은, 키가 작은, 아주 작은 사람은 아이다는 거죠. 아이야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대부분 다 알겠죠. 덜립자입니다. 덜립자는 삐친별 파인불이죠. 땅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풀나무를 삐쳐내고 삐친다는 얘기죠. 헤집는다는 뜻입니다. 땅을 파서 들어가죠. 그래서 파인불입니다. 삐친별 파인불. 그래서 덜립이 되겠습니다. 여덟팔입니다. 또는 나눌팔이죠. 나눈 것처럼 보이죠. 두 개로. 그래서 나눌팔 먼저 기억하시고 여덟팔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다. 덜립, 들어가려면, 땅속으로 들어가려면 해치고 땅을 파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덟팔, 나눌팔 하면 되겠죠. 나누니까 두 개가 되죠. 그래서 나눌팔, 여덟팔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숫자입니다. 걸다 그리죠. 갈고리 꼴입니다. 삐친별이죠. 파인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내려오면 걸리기도 하고 갈고리처럼 파기도 하고 옆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삐치겠죠. 파인불, 땅을 파기도 합니다. 그것이 물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수자입니다. 얼음빅자입니다. 물수, 불똥주죠. 불똥이 떨어지니까 물처럼 흘러내린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얼음이라는 거죠. 얼음 위에 불똥이 떨어지면 물이 되겠죠. 그래서 얼음빙자입니다. 길령자입니다. 점주죠. 점. 물방울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물이 되는 거죠. 물방울이 모여서 길게 내려오면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령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몸기자입니다. 몸기자. 몸은 좌우 균형이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한쪽에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 몸기자입니다. 상자방이죠. 걸다 그립니다. 상자를 걸 때에는 몸이 필요하겠죠. 몸기자입니다. 그 다음 이미 이자는 뱀사자부터 먼저 살펴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사입니다. 뱀이 또아리를 튼 모양이죠. 뱀은 꼬리와 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사자입니다. 또아리처럼 틀고 있는 것은 뱀이다. 그런데 뱀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자는 잘려나갔죠. 뱀을 찾아보니까 이미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이미 이자가 되겠습니다. 몸기자는 좌우 균형이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몸기, 상자를 건다, 몸기 틀림없죠. 뱀사는 또아리를 튼 모양입니다. 꼬리와 머리가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뱀사. 그래서 이미 이자는 뱀을 쫓아가 보니까 이미 두 동강이가 다 있다. 그래서 엉켜져 있죠. 그래서 이미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천천이죠. 열십입니다. 열십을 모아서 붙이고 또 붙이고 옆으로 뭡니까? 미루어 놓는다는 얘기죠. 열십을 계속 하다 보면 천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천천입니다. 그 다음 방패간자입니다. 두이자죠. 그 다음 뚫을곤입니다. 두이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뚫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방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패간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뚫고자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방패다. 방패간자가 되겠습니다. 어조사우자, 어조사우 갈루. 여기서는 갈루로 풀이하면 한자어는 쉽습니다. 곤배정자죠. 하나 일. 길거리를 감에 있어서 곤배를 하나씩 들고 간다는 얘기죠. 농과 밭의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곤배를 하나씩 들고 바깥으로 간다. 갈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조사우라고 하면 되겠죠. 갈우, 어조사우. 그래서 훈이 두 개란 얘기죠. 훈은 가리킬 훈자죠. 훈, 어조사, 간다. 한 방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왕입니다. 흑토죠. 하나 일입니다. 땅 위에 첫 번째 넘버원은 누구냐? 임금이겠죠. 임금왕입니다. 구슬옥이죠. 임금왕입니다. 남은 것이 불똥주.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슬이겠죠. 돈이 되지 않는 것을 임금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배 구슬이라. 구슬옥. 그 다음 주인주자입니다. 임금왕이죠. 또는 갈왕자입니다. 불똥주. 갈 때쯤 불을 켜는 사람은 누구다?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주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사 간의 갈등이란 말 많이 쓰죠. 노사, 교섭. 이랄노자입니다. 이랄노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화 두 개가 성할개입니다. 성할개. 덮을맥이죠. 힘쓸력입니다. 그림으로 봐서, 글자로 봐서는 용왕로 주변인 것을 생각하고 이 글자를 학습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성한 것을, 불이 활활 타는 것을 덮어놓고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용왕로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일할로가 되겠습니다. 하여금 사자입니다. 하여금, 누구누구로 하여금이죠. 이 누구누구로 하여금 시키다. 일을 부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인변 아전니.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아전으로 하여금, 벼슬아치로 하여금 일을 시킨다는 거죠. 적정한 봉급을 주면서요.
사람인변 아전니. 사람이 벼슬아치로 하여금 일을 시킨다. 일을 부린다는 얘기죠. 불사 일할로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고합니다. 외로울 고, 아이아자죠. 외로울 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자자죠. 오이고자입니다. 오이는 뭡니까? 자랄 때 각기 다르게 하나씩 달리죠. 다른 열매는 뭉쳐서 자라지만, 예를 들자면 포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열매가 달려있죠. 오이는 하나입니다. 오이와 같이 아들도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겠죠. 그래서 외로울 고자입니다. 그 다음 아이야자입니다. 아이야자는 절구구죠. 걷는 사람 인입니다. 절구보다도 아랫부분에 걸으니까, 다시 말하면 절구보다 키가 적다는 얘기죠. 키가 작은 사람은 아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야자가 되겠습니다. 고아, 혼자 있는 아이겠죠. 부모 없이.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들자 오이과. 오이는 열매가 하나씩 각기 자랍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알이 뭉쳐져 있죠. 하지만 오이는 하나씩 자라는데, 아이도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는 겁니다. 외로울 고. 그 다음 아이야자는 절구구, 걷는 사람인, 절구 키만큼 키보다 작게 걷는 사람은 아이다는 거죠. 그래서 절구구, 걷는 사람인, 절구보다 작은, 키가 작은, 아주 작은 사람은 아이다는 거죠. 아이야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대부분 다 알겠죠? 덜립자입니다. 덜립자는 삐친별 파인불이죠. 땅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풀나무를 삐쳐내고, 삐친다는 얘기죠. 헤집는다는 뜻입니다. 땅을 파서 들어가죠. 그래서 파인불입니다. 삐친별 파인불. 그래서 덜립이 되겠습니다. 여덟팔입니다. 또는 나눌팔이죠. 나눈 것처럼 보이죠. 두 개로. 그래서 나눌 팔 먼저 기억하시고 여덟팔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다. 덜립, 들어가려면, 땅속으로 들어가려면 해치고 땅을 파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덟팔, 나눌 팔 하면 되겠죠. 나누니까 두 개가 되죠. 그래서 나눌 팔, 여덟팔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인자죠. 큰대자입니다. 애운담위죠. 애워쌌다는 얘기죠. 울타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울타리로 인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인입니다. 큰 울타리로 인하여, 이날인. 고날골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곤란하다, 난처하다. 나무목이죠. 성장하고 있는 나무에다가 에워싸버리니까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죠. 햇빛도 볼 수도 없고 물도 먹지 못하면은 나무는 고사할 수가 있습니다. 가둘 숫자입니다. 사람인이죠. 사람을 에워쌌다는 거죠. 가두어뒀다는 얘기입니다. 가둘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인, 나무목, 애운담이. 애운담이는 에워싸다는 뜻입니다. 고날고는 곤란하다, 난처하다 이런 뜻입니다. 난처할곤. 이번 시간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독이죠. 사람 뭡니까? 말씀은이죠. 말씀은 팔매입니다. 말을 하면서 파니까 저기 멀리서 봤을 때 뭔가 글을 읽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하늘천 따지 그물련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고구마 사세요 비슷한 느낌이 오죠. 그래서 말을 하면서 파는 것은 멀리서 보면 뭔가를 읽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읽을 독입니다. 송아지 독입니다. 소우자죠. 팔매자입니다. 소가 팔 때는, 가장 거래가 활발할 때는 송아지일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이을 속입니다. 실사변이죠. 실을 팔 때는 이어서 판다는 얘기죠. 토막토막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길게 연결해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을 속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갑, 갑옷갑입니다. 여기서는 갑옷, 갑옷, 전직 칠 때 있는 갑옷 있죠. 갑옷갑 하면 되겠습니다. 가로왈 뚫을 겁니다. 말을 하되, 가로사대, 말하자면 뚫을 수 없는 것이 갑옷이란 얘기죠. 뚫고 올라오지 못했죠. 갑옷갑입니다. 그 다음 말미암을 줍니다. 밭전이죠. 뚫을 겁니다. 밭에 뚫어져 나옴으로써 뭐가 생산이 된다는 거죠. 자란다는 겁니다. 이것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미암을유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 뜻이죠. 별신자입니다. 가로알이죠. 뚫을곤입니다. 말하자면 아래 위로 뚫었죠. 확실히 뚫었죠. 확실히 뚫어서 자신의 뜻을 펼친다는 얘기죠. 펼신자가 되겠습니다. 펼신.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자입니다. 맨 윗부분이 알릴복이죠. 전복, 걸닭을 불화발입니다. 알리는 것 중에서 최고로 알리는 것, 마치 걸려있는 것처럼 바삐 움직이는 것은 세다는 거죠. 매를 이용해서 편지를 전달하던 시절을 말합니다. 과거엔 비행기 없었습니다. 말 내지는 새였죠. 그 다음 까마귀 오자입니다. 새 중에서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까마귀는 검은 색깔이기 때문에 검은 눈동자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하나를 뺐죠. 눈알을 뺐습니다. 까마귀 오자입니다. 섬도자입니다. 세조자죠. 불화발 대신에 매산자를 넣었습니다. 섬이 아니고 새인데 새 옆에 뭡니까? 산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동물이나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딥니까? 섬이란 얘기죠. 과거에는 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룻배 타고 말 안 되겠죠. 그래서 섬도자가 되겠습니다. 섬도.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릴 여자입니다. 살미, 말두자입니다. 살을 말로 된다는 거죠. 한 대, 두 대, 결국 헤아린다는 얘기입니다. 헤아리려입니다. 그 다음 과목화자입니다. 벼화, 말두죠. 벼를 생산해서 말로 잴 때까지는, 헤아릴까지는 어떤 성장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과정과 먼저 하시고 과목과 하면 되겠습니다. 벼를 심고 거두고 탈곡하고 그 다음 벼로 대로 세워져요. 헤아리죠. 그 과정입니다. 과정과. 그 다음 등나무 과자입니다. 풀초죠. 과정과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처럼 생긴 것은 등나무다. 등나무 과자가 되겠습니다. 등나무 과.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틀동입니다. 성경 멀경이죠. 하나일 입구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서로 뭡니까? 합심해서 살면은 좋겠죠. 같은 테두리 안에서 의견 차이가 보이면 싸워야 되겠죠.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틀동입니다. 향할 향자입니다. 진면이죠. 입구입니다. 입구가 구문구자도 되죠. 집을 향해서 구멍을 통해서 간다는 거죠. 출입구를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할 향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덜경 또는 덜형입니다. 그러니까 훈이 두 개죠. 훈이 아니고 음이 두 개죠. 음이 두 개죠. 경형입니다. 성경, 멀경. 성에서 구멍으로 빠져나가면 덜판이죠. 덜경자가 되겠습니다. 덜경. 입구가 구멍구도 되죠. 그래서 입구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문구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입구로 해석하면 잘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구문구.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알입니다. 입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이 어떻게 됩니까? 가로로 있죠. 가로 모양이죠. 원이죠. 원. 이렇게 가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로알. 날일은 해가 지평선에서 하늘 방향으로 뜨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로로 길쭉하죠. 날일이 되겠습니다. 흰백이죠. 해가 비치는데 비친 별이죠. 비쳐서 해를 가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햇살에 걸리지 않고 하얗다는 얘기죠. 흰백자가 되겠습니다. 해 위에 비치니까 그늘이 형성되어서 그 부분은 하얗다. 흰백이 되겠습니다. 날일은 해가 지평선에서 위쪽으로 하늘 쪽으로 떠오르니까 세로 방향이죠. 세로 방향으로 길쭉한 것은 날일. 그 다음 가로 방향으로 길쭉한 것은 입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왈, 말할 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말하다 할 때 왈이죠. 가로왈.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어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대자입니다. 사람인이죠. 사람이 팔을 양편으로 하나처럼 이렇게 펴는 것을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가 맞죠? 클탭입니다. 큰 것 중에서 더 크다는 거죠. 점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클탭이다. 태. 개견입니다. 큰 대자죠. 불똥주입니다. 큰 불심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멍멍이 개라는 얘기죠. 강아지 견, 개견입니다.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죠. 불똥처럼 단단합니다. 그래서 개견자가 되겠습니다. 한자사랑이 말을 빨리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군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릴 여자입니다. 살미, 말두자입니다. 살을 말로 된다는 거죠. 한 대, 두 대, 결국 헤아린다는 얘기입니다. 헤아릴 여입니다. 그 다음 과목화자입니다. 벼와 말두죠. 벼를 생산해서 말로 잴 때까지는, 헤아릴까지는 어떤 성장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과정과 먼저 하시고 과목과 하면 되겠습니다. 벼를 심고 거두고 탈곡하고 그 다음 벼로 대로 세워져요. 헤아리죠. 그 과정입니다. 과정과. 그 다음 등나무 과자입니다. 풀초죠. 과정과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처럼 생긴 것은 등나무다. 등나무 과자가 되겠습니다. 등나무과.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틀동입니다. 성경 멀경이죠. 하나일 입구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서로 뭡니까? 합심해서 살면은 좋겠죠. 같은 테두리 안에서 의견 차이가 보이면 싸워야 되겠죠.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틀동입니다. 향할 향자입니다. 진면이죠. 입구입니다. 입구가 구문구자도 되죠. 집을 향해서 구멍을 통해서 간다는 거죠. 출입구를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할 향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덜경 또는 덜형입니다. 그러니까 훈이 두 개죠. 훈이 아니고 음이 두 개죠. 음이 두 개죠. 경형입니다. 성경, 멀경. 성에서 구멍으로 빠져나가면 덜판이죠. 덜경자가 되겠습니다. 덜경. 입구가
구멍구도 되죠. 그래서 입구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멍구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입구로 해석하면 잘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구멍구.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알입니다. 입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이 어떻게 됩니까? 가로로 있죠. 가로 모양이죠. 원이죠. 원. 이렇게 가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로알. 날일은 해가 지평선에서 하늘 방향으로 뜨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로로 길쭉하죠. 날일이 되겠습니다. 흰백이죠. 해가 비치는데 비친 별이죠. 비쳐서 해를 가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햇살에 걸리지 않고 하얗다는 얘기죠. 흰백자가 되겠습니다. 해 위에 비치니까 그늘이 형성되어서 그 부분은 하얗다. 흰백이 되겠습니다. 날일은 해가 지평선에서 위쪽으로 하늘 쪽으로 떠오르니까 세로 방향이죠. 세로 방향이죠. 세로 방향으로 길쭉한 것은 날일. 그 다음 가로 방향으로 길쭉한 것은 입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왈, 말할 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말하다 할 때 왈이죠. 가로왈.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어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대자입니다. 사람인이죠. 사람이 팔을 양편으로 하나처럼 이렇게 펴는 것을 컨대자입니다. 컨대자가 맞죠? 클탭입니다. 큰 것 중에서 더 크다는 거죠. 점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클탭이다. 태. 개견입니다. 컨대자죠. 불똥주입니다. 큰 불심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멍멍이 개라는 얘기죠. 강아지 견, 개견입니다.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죠. 불똥처럼 단단합니다. 그래서 개견자가 되겠습니다. 한자사랑이 말을 빨리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군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자입니다. 맨 윗부분이 알릴백, 알릴복이죠. 전복, 걸다글, 불화발입니다. 알리는 것 중에서 최고로 알리는 것, 마치 걸려있는 것처럼 바삐 움직이는 것은 세다는 거죠. 매를 이용해서 편지를 전달하던 시절을 말합니다. 과거엔 비행기 없었습니다. 말 내지는 새였죠. 그 다음 까마귀 오자입니다. 새 중에서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까마귀는 검은 색깔이기 때문에 검은 눈동자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하나를 뺐죠. 눈알을 뺐습니다. 까마귀 오자입니다. 섬도자입니다. 세조자죠. 불화발 대신에 매산자를 넣었습니다. 섬이 아니고 새인데 새 옆에 뭡니까? 산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동물이나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딥니까? 섬이란 얘기죠. 과거에는 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룻배 타고 말 안 되겠죠. 그래서 섬도자가 되겠습니다. 섬도.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인자죠. 컨대자입니다. 애운담위죠. 애워쌌다는 얘기죠. 울타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울타리로 인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인입니다. 큰 울타리로 인하여 이날인. 고날골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곤란하다, 난처하다. 나무목이죠. 성장하고 있는 나무에다가 에워싸버리니까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죠. 햇빛도 볼 수도 없고 물도 먹지 못하면은 나무는 고사할 수가 있습니다. 가둘 숫자입니다. 사람인이죠. 사람을 에워쌌다는 거죠.
가두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둘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인 나무목 애온다미 애온다미는 애워사다는 뜻입니다. 고날고는 곤란하다, 난처하다 이런 뜻입니다. 난처할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알입니다. 입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이 어떻게 됩니까? 가로로 있죠. 가로 모양이죠. 원이죠. 원. 이게 가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로알. 날일은 해가 지평선에서 하늘 방향으로 뜨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로로 길쭉하죠. 날일이 되겠습니다. 흰백이죠. 해가 비치는데 비친 별이죠. 비쳐서 해를 가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햇살에 걸리지 않고 하얗다는 얘기죠. 흰백자가 되겠습니다. 해 위에 비치니까 그늘이 형성되어서 그 부분은 하얗다. 흰백이 되겠습니다. 날일은 해가 지평선에서 위쪽으로 하늘 쪽으로 떠오르니까 세로 방향이죠. 세로 방향으로 길쭉한 것은 날일. 그 다음 가로 방향으로 길쭉한 것은 입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왈, 말할 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말하다 할 때 왈이죠. 가로왈.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왕입니다. 흑토죠. 하나일입니다. 땅 위에 첫 번째 넘버원은 누구냐? 임금이겠죠. 임금왕입니다. 구슬옥이죠. 임금왕입니다. 남은 것이 불똥주.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슬이겠죠. 돈이 되지 않는 것을 임금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배 구슬이라. 구슬옥. 그 다음 주인 주자입니다. 임금왕이죠. 또는 갈왕자입니다. 불똥주. 갈 때쯤 불을 켜는 사람은 누구다?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 주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칠순입니다. 근데 새추자입니다. 보통 새가 먹이를 먹고 할 때는 날개를 접죠. 날개를 크게 한다는 것은 날아갈 때죠. 그래서 날개 칠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떨칠분입니다. 날개를 칠죠. 날개 칠순, 밭전. 밭에서 날개를 칠 때는 떨쳐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떨칠분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창공으로 날아가는 떨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떨칠분입니다. 그 다음 뼈앗을 타립니다. 날개 칠순이죠. 마디촌. 이때는 손을 의미합니다. 새니까 뭡니까? 발톱을 의미하겠죠. 발톱을 날개 칠 때는 뭡니까? 뭔가 뼈앗을 뗍니다. 탈취하다. 뼈앗을 탈이 되겠습니다. 뼈앗을 탈. 한자 사람이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고 1분을 목표로 해서 이 한자의 세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게 말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말이 빨라진 이유가 처음으로 동영상에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대부분 다 알겠죠? 덜립자입니다. 덜립자는 비친별 파인불이죠. 땅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풀나무를 비춰내고 비친다는 얘기죠. 해집는다는 뜻입니다. 땅을 파서 들어가죠. 그래서 파인불입니다. 비친별 파인불. 그래서 덜립이 되겠습니다. 여덟팔입니다. 또는 나눌팔이죠. 나눈 것처럼 보이죠. 두 개로.
그래서 나눌 8 먼저 기억하시고 8, 8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다. 들어가려면 땅 속으로 들어가려면 해치고 땅을 파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8, 8 나눌 8 하면 되겠죠. 나누니까 2개가 되죠. 그래서 나눌 8, 8, 8 되겠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울 중자입니다. 일천천이죠. 그 다음 남은 것이 마을리자입니다. 1000개의 마을을 무게로 환산한다면 굉장히 무겁겠죠. 그래서 무거울 중입니다. 아이동자입니다. 설립자죠.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을리자죠. 마을에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란 얘기죠. 어른들은 논밭에 일을 하러 갔겠죠. 왜냐? 식량이 항상 부족했으니까요. 눈만 뜨면 농가 밭에다가 노동력을 제공했어야 했던 시절입니다. 동육동입니다. 나무목 해일이죠. 해가 나무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해가 뜰 무렵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겠죠. 그래서 동육동이 되겠습니다. 동육동. 이른 아침에 해가 뜨는 곳은 동쪽이다. 동육동이 되겠습니다. 마을리, 일천천, 설립은 서다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서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인자죠. 큰대자입니다. 애운담위죠. 애워쌌다는 얘기죠. 울타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울타리로 인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인입니다. 큰 울타리로 인하여 이날인. 고날골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곤란하다, 난처하다. 나무목이죠. 성장하고 있는 나무에다가 에워싸버리니까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죠. 햇빛도 볼 수도 없고 물도 먹지 못하면 나무는 고사할 수가 있습니다. 가둘 숫자입니다. 사람인이죠. 사람을 에워쌌다는 거죠. 가두어뒀다는 얘기입니다. 가둘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인, 나무목, 애운담이. 애운담이는 에워싸다는 뜻입니다. 고날고는 곤란하다, 난처하다 이런 뜻입니다. 난처할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갑, 갑옷갑입니다. 여기서는 갑옷, 전직 칠 때 있는 갑옷 있죠? 갑옷갑 하면 되겠습니다. 가로왈 뚫을 겁니다. 말을 하되, 가로사대, 말하자면 뚫을 수 없는 것이 갑옷이란 얘기죠. 뚫고 올라오지 못했죠. 갑옷갑입니다. 그 다음 말미암을 줍니다. 밭전이죠. 뚫을 겁니다. 밭에 뚫어져 나옴으로써 뭐가 생산이 된다는 거죠. 자란다는 겁니다. 이것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미암을유,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 뜻이죠. 별신자입니다. 가로알이죠. 뚫을곤입니다. 말하자면 아래 위로 뚫었죠. 확실히 뚫었죠. 확실히 뚫어서 자신의 뜻을 펼친다는 얘기죠. 펼신자가 되겠습니다. 펼신.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울 중자입니다. 일천천이죠. 그 다음 남은 것이 마을리자입니다. 1000개의 마을을 무게로 환산한다면 굉장히 무겁겠죠. 그래서 무거울 중입니다. 아이동자입니다. 설립자죠.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을리자죠. 마을에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란 얘기죠. 어른들은 논밭에 일을 하러 갔겠죠. 왜냐? 식량이 항상 부족했으니까요. 눈만 뜨면 농가 밭에다가 노동력을 제공했어야 했던 시절입니다. 동육동입니다. 나무목 해일이죠. 해가 나무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해가 뜰 무렵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겠죠. 그래서 동육동이 되겠습니다. 동육동. 이른 아침에 해가 뜨는 곳은 동쪽이다. 동육동이 되겠습니다. 마을리, 일천천,
일천천 설립. 설립은 서다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서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왕입니다. 흑토죠. 하나일입니다. 땅 위에 첫 번째 넘버원은 누구냐? 임금이겠죠. 임금왕입니다. 구슬옥이죠. 임금왕입니다. 남은 것이 불똥주.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슬이겠죠. 돈이 되지 않는 것을 임금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배 구슬이라. 구슬옥. 그 다음 주인주자입니다. 임금왕이죠. 또는 갈왕자입니다. 불똥주. 갈 때쯤 불을 켜는 사람은 누구다? 주인이라. 주인주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릴 여자입니다. 살미 말두자입니다. 살을 말로 된다는 거죠. 한 대, 두 대, 결국 헤아린다는 얘기입니다. 헤아릴 여입니다. 그 다음 과목화자입니다. 벼화 말두죠. 벼를 생산해서 말로 잴 때까지는, 헤아릴까지는 어떤 성장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과정과 먼저 하시고 과목과 하면 되겠습니다. 벼를 심고 거두고 탈곡하고 그 다음 대로 세워져요. 헤아리죠. 그 과정입니다. 과정과. 그 다음 등나무 과자입니다. 풀초죠. 과정과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처럼 생긴 것은 등나무다. 등나무 과자가 되겠습니다. 등나무과.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운입니다. 비우자죠. 말할 운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말하는 것은 구름이죠. 구름이 굉장히 새카맣다. 비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눈설자입니다. 손우자입니다. 오른손 우 또는 돼지머리 개. 손으로 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비우죠. 비 같은 게 손 위에 쌓인다는 거죠. 비는 쌓일 수 없고 눈은 쌓이게 되겠죠. 눈은 녹으면 비가 되니까요. 눈설이 되겠습니다. 구할 숫자입니다. 뭡니까? 비우자죠. 이을리. 비가 계속 와야 서임새가 있다는 거죠. 서일수, 구할수입니다. 비가 조금 오면은 가뭄에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비가 충분히 와야만이 가뭄에 해결된다. 해결함에 서였다. 서일수, 구할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얏입니다. 오얏을 자두를 말합니다. 자두를 오얏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심부름꾼 아시죠? 심부름하다. 심부름꾼이 먼저 하시고 오얏이 하면 되겠습니다. 나무 밑에 있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죠. 심부름은 보통 아들에게 시키죠. 그래서 심부름꾼이 그 다음에 자두나무니 오얏니 하면 되겠습니다. 철개 벼화자입니다. 아들자자죠. 여기서는 아들자자가 열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벼에 열매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수확하게 되겠죠. 그때 계절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철개, 계절개. 계절이 오면 뭡니까? 늦가을에서 겨울이 오는 거죠. 맡길 유자입니다. 벼화자죠. 여자 여자입니다. 벼는 여자에게 맡긴다는 거죠. 곡관 열쇠를 여자에게 맡겼죠. 그래서 맡길 위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릴 여자입니다. 살미 말두자입니다. 살을 말로 된다는 거죠. 한 대, 두 대,
결국 헤아린다는 얘기입니다. 헤아리려입니다. 그 다음 과목화자입니다. 벼와 말두죠. 벼를 생산해서 말로 잴 때까지는, 헤아릴까지는 어떤 성장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과정과 먼저 하시고 과목과 하면 되겠습니다. 벼를 심고 거두고 탈곡하고 그 다음 벼로 대로 세워져요. 헤아리죠. 그 과정입니다. 과정과. 그 다음 등나무 과자입니다. 풀초죠. 과정과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처럼 생긴 것은 등나무다. 등나무 과자가 되겠습니다. 등나무과.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천천이죠. 열십입니다. 열십을 모아서 붙이고 또 붙이고 옆으로 뭡니까? 미루어 놓는다는 얘기죠. 열십을 계속 하다 보면 천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천천입니다. 그 다음 방패간자입니다. 두이자죠. 그 다음 뚫을곤입니다. 두이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뚫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방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패간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뚫고자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방패다. 방패간자가 되겠습니다. 어조사우죠. 어조사우 갈루. 여기서는 갈루로 풀이하면 한자어는 쉽습니다. 곤배정자죠. 하나 일. 길거리를 감에 있어서 곤배를 하나씩 들고 간다는 얘기죠. 농과 밭의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곤배를 하나씩 들고 바깥으로 간다. 갈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조사우라고 하면 되겠죠. 갈우, 어조사우. 그래서 훈이 두 개란 얘기죠. 훈은 가리킬 훈자죠. 훈, 어조사, 간다.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자입니다. 맨 윗부분이 알릴백, 알릴복이죠. 전복, 걸다글, 불화발입니다. 알리는 것 중에서 최고로 알리는 것, 마치 걸려있는 것처럼 바삐 움직이는 것은 세다는 거죠. 매를 이용해서 편지를 전달하던 시절을 말합니다. 과거엔 비행기 없었습니다. 말 내지는 새였죠. 그 다음 까마귀 오자입니다. 새 중에서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까마귀는 검은 색깔이기 때문에 검은 눈동자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하나를 뺐죠. 누나를 뺐습니다. 까마귀 오자입니다. 섬도자입니다. 세조자죠. 불화발 대신에 매산자를 넣었습니다. 섬이 아니고 새인데 새 옆에 뭡니까? 산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동물이나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딥니까? 섬이란 얘기죠. 과거에는 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룻배 타고 말 안 되겠죠. 그래서 섬도자가 되겠습니다. 섬도.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인자죠. 큰대자입니다. 애운담위죠. 애워쌌다는 얘기죠. 울타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울타리로 인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인입니다. 큰 울타리로 인하여 이날인. 고날골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곤란하다, 난처하다. 나무목이죠. 성장하고 있는 나무에다가 에워싸버리니까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죠. 햇빛도 볼 수도 없고 물도 먹지 못하면은 나무는 고사할 수가 있습니다. 가둘 숫자입니다. 사람인이죠. 사람을 에워쌌다는 거죠. 가두어뒀다는 얘기입니다. 가둘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인, 나무목, 애운담이. 애운담이는 에워싸다는 뜻입니다. 고날고는 곤란하다, 난처하다 이런 뜻입니다. 난처할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알입니다.
입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이 어떻게 됩니까? 가로로 있죠. 가로 모양이죠. 원이죠. 원. 이렇게 가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로왈. 날일은 해가 지평선에서 하늘 방향으로 뜨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로로 길쭉하죠. 날일이 되겠습니다. 흰백이죠. 해가 비치는데 비친 별이죠. 비쳐서 해를 가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햇살에 걸리지 않고 하얗다는 얘기죠. 흰백자가 되겠습니다. 해 위에 비치니까 그늘이 형성되어서 그 부분은 하얗다. 흰백이 되겠습니다. 날일은 해가 지평선에서 위쪽으로 하늘 쪽으로 떠오르니까 세로 방향이죠. 세로 방향으로 길쭉한 것은 날일. 그 다음 가로 방향으로 길쭉한 것은 입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왈, 말할 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말하다 할 때 왈이죠. 가로왈.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왕입니다. 흑토죠. 하나일입니다. 땅 위에 첫 번째 넘버원은 누구냐? 임금이겠죠. 임금왕입니다. 구슬옥이죠. 임금왕입니다. 남은 것이 불똥주.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슬이겠죠. 돈이 되지 않는 것을 임금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배 구슬이라. 구슬옥. 그 다음 주인주자입니다. 임금왕이죠. 또는 갈왕자입니다. 불똥주. 갈 때쯤 불을 켜는 사람은 누구다? 주인이다. 주인주자가 되겠습니다.